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울 때 이 붉은 알갱이가 하루를 가볍게 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2세 이정혜 씨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잘 맞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손가락 마디가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붓기가 조금 있더라도 오전 중엔 빠졌었는데요. 요즘은 하루 종일 붓기가 내려가질 않으니 걱정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갔다가 익숙한 단어 하나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바로 몸속 수분 대사가 무너지는 수종성 붓기입니다. 이럴 때 잘 활용하면 좋은 식재료가 바로 팥입니다. 옛날부터 전통 의서에서도 팥은 물을 다스리는 곡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 붓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정혜 씨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지. 몸이 붓거나 기운 없으면 항상 팥물 한 주전자 끓여놓고 마시라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시장에서 작은 봉지에 붉은 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팥을 씻고 냄비에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오랜만에 느낀 그 향은 마치 어린 시절 겨울밤 장작불 위에서 끓던 팥죽 냄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일어나자마자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의 신발도 전날보다 수월하게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팥이 정말 도움이 되나? 그 작은 변화가 정혜 씨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아침마다 손발이 잘 안 움직이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혈압이 오르내리고 피부까지 붓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되는 식재료인 바로 팥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팥이 가진 가장 강력한 효능, 바로 이뇨작용과 붓기 완화 효과입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쌓여있던 과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져 다리, 손, 얼굴 붓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팥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팥을 이수거습이라고 합니다. 물을 내보내고 습기를 제거하는 식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경험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팥물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며칠만 꾸준히 드셔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건강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짠 음식이 많아서 나트륨 섭취가 높은 편인데요. 팥은 이를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과 혈압이 자주 들쑥날쑥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성분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팥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팥은 GI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 전 단계거나 혈당이 자주 불안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팥을 밥에 섞어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팥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팥죽처럼 설탕을 많이 넣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팥물이나 팥밥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혈관 보호입니다. 팥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팥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동맥 경화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 60대 이후 필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데 팥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배변 활동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잦아지는데요. 팥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특히 팥물을 마시면 장이 편안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팥을 꾸준히 드시면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모두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이 매우 나쁜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팥이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신부전 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날 것에 가까운 팥은 사포닌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팥을 삶을 때는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끓이시면 사포닌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자극받아서 설사가 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혈당이 너무 낮은 사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팥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이미 혈당이 낮은 편이신 분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신 분과 식사를 거르면 금방 기운이 빠지는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아 약물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팥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혈액 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팥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체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팥물입니다. 팥을 삶아 나온 물을 하루 2-3번 나누어 마시면 붓기 완화에 가장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팥물을 만드실 때는 팥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1-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팥과 물을 넣고 약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팥이 부드러워지면 체에 걸러서 물만 따라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맛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붓기 완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팥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1잔, 저녁 식후에 1잔씩 드시면 붓기 제거에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팥밥입니다. 팥을 살짝 삶아 밥에 섞어 먹으면 혈당 안정과 배변 개선에 좋습니다. 팥밥을 지으실 때는 팥을 미리 한번 삶아서 물을 버린 다음 쌀과 함께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팥의 떫은 맛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팥의 비율은 쌀 대비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흰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영양도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팥죽입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진 날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팥죽을 끓이실 때는 팥을 충분히 삶아서 곱게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쌀이나 찹쌀을 넣고 함께 끓이시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팥죽이 완성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을 줄이거나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백하게 드셔도 팥 본연의 단맛이 있어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팥물로 드실 때는 한 컵씩 하루 1-2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팥밥으로 드실 때는 밥 한 공기에 팥을 2-3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팥죽은 한 번에 작은 공기 한 그릇, 대략 200ml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팥도 한 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붓기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팥은 겉보기엔 작고 평범한 곡물이지만 우리의 몸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수분 조절 기능을 보완해주고 붓기와 혈압, 혈당 같은 시니어의 대표적인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다스려줍니다. 몸이 자주 붓고 아침마다 손발이 무겁고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속까지 더부룩하다면 오늘 이야기 속 정혜 씨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팥이 조금 더 자주 올라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